오늘의 황금중년 사연입니다. 며느리를 예뻐했던 마음만큼 배신감도 컸습니다. 정말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겪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배신감을 느꼈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해요. 저희 집안이 완전히 무너진 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저와 아들네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요. 아들네는 결혼한 지 2년 됐고요. 겉으로 보기엔 수연이는 완벽했어요. 항상 웃는 얼굴에 이쁘고 사근사근했거든요. 대학에서 국문학 전공해서 말도 어찌나 고상하고 예쁘게 하던지. 아들이 결혼한다고 처음 우리 집에 데려왔을 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 집이 딸이 없는 집이라서 그런가. 며느리가 들어왔을 땐 집이 화사해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쁜 우리 손자 지안이도 생겼고요. 세상 부러울 게 없다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모습은 사실은 겉모습일 뿐. 겉으로는 똑똑해 보였지만 속으론 자기 욕망만 챙기는 사람이었죠. 매주 주말이면 아들 민수가 지안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옵니다. 그런데 며느리 수연이는 항상 오지 않았어요. 평일 동안 어린 지안이를 돌보느라 지쳐서 매주 토요일만큼은 자신만의 힐링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대요. 원래 독서를 좋아하니 독서 모임을 나간다고요. 그게 6개월쯤 됐죠. 처음엔 평일 내내 애기 돌보느라 힘드니까 토요일 하루 정도는 자유 시간을 주는구나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켠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처음에는 3, 4시간이면 돌아왔지만 점점 늦어지고 얼굴에는 항상 들뜬 기색이 보였죠. 독서 모임이라는데 화장도 예쁘게 하고 향수도 뿌리고 짧은 치마를 입는 날도 있었어요. 어떤 날은 술을 먹고 오기도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독서 모임 사람들과 식사하고 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하나둘씩 의심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여느 주말처럼 아들이 손자랑 아침에 우리 집에 왔어요. 저는 수연이는 독서 모임 잘 갔대? 오늘은 몇 시에 들어온대? 엄마가 갈비 재워놨는데 수연이 들어올 때 맞춰서 다 같이 저녁 먹자. 그런데 아들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오늘 수연이 늦게 들어온대. 독서 모임에 신입 회원이 들어와서 회식한다네. 근데 회식해도 괜찮나 몰라. 수연이 요즘에 몸살 기운이 있어.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몸살 기운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독서 모임에 나가는 거지? 저희 쎄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민수야, 엄마 잠깐 앞에 시장 갔다 올게. 과일이 없네. 결국 며느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며느리를 의심하는 못된 시어머니이길 바랬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나 싶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독서 모임한다는 카페로 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왔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니 수연이가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책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자꾸 누군가를 찾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데도 자꾸 밖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50대쯤 보이는 남성이 며느리 옆에 앉았는데 충격적이었어요. 남성과 손을 잡고 어깨를 두르고 그러더군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몸이 굳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장면,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 중년의 남자랑 며느리가 하는 행동을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남자에게 뽀뽀를 하고 남자는 며느리 허리에 손을 두르고 독서 모임이 끝났는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더군요. 남녀가 각자 짝을 지어서 나오는 걸 보고 알겠더군요. 커플 모임이라는 거요. 며느리가 남자랑 손을 잡고 카페를 나오는데 얼른 뛰어가 며느리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어머니? 너 독서 모임이지 뭔지 모르는 남자랑 손잡고 있는 게 독서 모임이니? 그것도 나이 든 남자랑? 어머니 집에 가서 얘기할게요. 우선 집으로 가요. 저 남자는 누구니? 이 상황에서 집으로 가자는 말이 나오니? 너 정말 뻔뻔하구나. 어머니, 제가 오늘 몸살 기운 때문에 약 먹은 게 체해서 성운회원님이 손을 주물러 준 것뿐이에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독서 모임이라면서 저딴 남자랑 놀아나고 있었다니. 약 먹은 게 체해서 모르는 남자가 손을 주물러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알던 참하고 고상한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악독한 년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남자와 차를 타고 가버리더군요. 손을 벌벌 떨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왜 이리 땀을 뻘뻘 흘려요? 앞에 시장 갔다 온 거 아니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지안이 엄마. 그러니까 수연이가 바람 피우고 있어. 에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수연이는 독서 모임 간 거 아시잖아요. 수연이 그럴 애도 아니고. 엄마가 똑똑히 봤어. 엄마가 이런 거짓말을 왜 하겠니? 수연이한테 전화해봐라. 아들이 전화를 거는데 전화가 끊기더군요. 몇 번을 걸어도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며느리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 10시쯤이었나 봐요. 현관문 비밀번호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요. 어머니, 저 왔어요. 당신, 전화는 왜 안 받아? 꼴은 이게 뭐야? 아, 뭐 어쩌자고. 당신 이미 어머니한테 얘기 들은 거 아냐?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애도 있는 사람이 바람 피운 게 당당하다는 거야? 그게 왜? 애초에 어머님이 날 미행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일이잖아. 그게 바람난 사람이 할 소리니? 너 애도 있고 남편도 있는 사람 아니냐? 내 아들이랑 지안이한테 어떻게 이래? 너가 어머님이 왜 큰 소리 쳐요? 저랑 민수 씨 결혼할 때 해준 것도 없고 전세금도 내가 마련했고 제가 어머님한테도 잘해드렸잖아요. 그냥 답답해서 딴 사람 잠깐 만난 걸로 그래요. 내가 딴 살림을 차리기라도 했어요. 당신 미친 거야? 예,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도 너한테 이런 소리들을 행동은 안 했다. 안 했어요? 가까운 데 살면서 간섭하고 참견했잖아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관심이라도 줬어? 뭐라도 사줬냐고. 이수연, 그게 정당화가 된다고 생각해? 너 지안이 엄마야. 엄마라는 사람이 이래? 말 나온 김에 하자. 이렇게 된 거 이혼해. 지안이는 내가 키울게. 그 남자가 책임져준다 했어. 그 남자 돈 많아. 명품도 사주고 비싼 애도 데려가줘. 지안이도 이런 집안에서 키우는 것보다 돈 많은 집에서 키우는 게 나아.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며느리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막장 나쁜 년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착한 척, 밖에서는 자기 욕망과 쾌락만 챙기는 사람이었죠. 며칠간 저와 아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아들은 이혼 준비를 하더군요.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며느리가 난동을 피우고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은 출근하고 지안이와 집에 있었죠. 그때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였어요. 지안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수연아, 내가 무슨 자격으로 지안이를 데려간다는 거니? 제가 지안이 엄마인데 자격이 필요해요. 민수는 이혼 준비 중이다. 지안이 양육권은 민수가 가져갈 거야. 지안이한테 못난 모습 보이지 말고 가라. 몇 달이 지나도록 며느리는 지안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찾아와서
난리를 피웠지만 양육권은 아들에게 왔어요. 당연한 결과죠. 그렇게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찾아오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 민수 씨랑 잘 얘기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너 좋다는 남자한테 가라. 민수도 더 이상 너 보고 싶지 않댄다. 어머니, 저 갈 데 없어요. 저 민수 씨밖에 없어요. 지안이라도 보여주세요. 알고 봤더니 그 남자한테 버림받았나 보더군요. 욕심이 부른 비극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걸 소중히 여겼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사람은 잃고 나서야 깨닫는다더니.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게 수연이는 사라져갔어요. 한때는 정말 친딸같이 예뻐했던 며느리였는데, 예뻐했던 만큼 저도 아들도 많이 힘드네요. 지안이는 이제 아빠와 제 손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오늘의 황금중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말 못할 인생담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택이 아닌 필수.